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영동 지역을 제외한 도내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강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춘천과 원주, 태백과 평창, 홍천, 화천, 철원 등 도내 내륙 지역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아침 기온보다 10도 이상 내려간 강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7시 현재 지역별 기온을 보면 춘천이 영하 11도, 원주 영하 9도, 태백 영하 10.7도, 대관령이 영하 14.2도, 철원은 영하 13.2도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바람도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한편 영동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이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모레 낮에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르겠다고 밝히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은 위법, 즉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양양군의 행정심판 신청 사유를 인용 재결했는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제 12시간 가까운 집중 심리 끝에 양양군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심판이 청구된 지 1년여 만에 결론이 난 겁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는 위법, 부당하다는 양양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타당성을 검증받은 사업에 대해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잘못된 행위로 봤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통보 취소 심판에 대한 강원도 양양군의 심판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을 놓고 찬반 피켓 시위를 벌인 양양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밤늦게 나온 인용 결정에 양양군 주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환경단체와 소통하면서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겠습니다. 피청구인인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결정에 불복할 수 없어 부동의 협의를 취소해야 하고 동의나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지면 양양군은 중단됐던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보완을 시작으로 후속 절차에 들어갑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기분입니다. 오늘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주장했던 절차적 하자에 관한 부분들이 충분히 어필됐던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 재추진이 결정됨에 따라 양양군은 환경 논란 없는 친환경 오색 케이블카 설치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강원도가 11개 시군의 고위험 시설에 신속 항원 진단 키트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20분 안에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인데요. 의료계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져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자진해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잇습니다. 지금 하는 검사는 유전자 증폭 방식인 PCR 검사. 검사자가 폭증할 경우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하루 이상 걸립니다. 이런 문제점이 불거지자 강원도가 신속항원 진단키트 10,000개를 기증받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강원도에 신청한 철원군과 화천군, 동해시와 영월군 등 11개 시군 고위험 시설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게 시범 사업을 해보고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량으로 구입해서 도민들이 쉽게 진단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진단 키트와 비슷한 방식으로 면봉으로 코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진단 키트에 떨어뜨리면 20분 안에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환자 증상 발현일 이후에 5일 이내에서 7일 이내 환자한테는 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6% 이상 좋은 성능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이시고요. 문제는 증상이 없거나 미미한 확진자들에겐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경우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양성을 양성으로 진단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민감도가 4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60%의 확률로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는 실제로 난 이 병에 안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전파를 시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검사예요. 신속항원 진단키트 검사를 받아도 PCR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료계는 PCR 검사를 할 수 없거나 확진자가 폭증해 PCR 검사가 오래 걸리는 경우 진단키트는 보조수단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진단키트를 신청한 시군에서도 위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대학병원이라 어떤 큰 병원이 없기 때문에 급한 응급 환자가 들어왔을 때 신속항원 검사를 일단 해서 응급 조치를 하고 큰 병원으로 이제 후송하는 식으로. 15만 원 안팎의 PCR 검사에 비해 신속항원 진단키트는 10,000원 정도로 저렴하지만 정확도가 낮고 어차피 검체 채취도 의료진이 해야 해 진단키트를 통한 전수 검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관이 임시 개관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여러 올림픽 유산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권기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현장에 올림픽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자크로게 전 IOC 위원장이 평창 개최를 발표한 순간 손에 들었던 카드와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입었던 유니폼, 스켈레톤 윤성빈과 스노보드 이상호 선수가 경기 당시 착용한 경기복과 장비까지 평창올림픽의 유치부터 성공 개최까지의 과정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감격적이었던 개회식 현장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공간과 봅슬레이, 스키점프, 알파인 스키를 VR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됐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기념관이 아닌 손으로 만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올림픽의 감동의 순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기념관 건립을 계기로 올림픽 유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코로나 탓에 기대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지 3년째. 한창 탄력을 받아야 할 올림픽 유산 사업들이 코로나19 확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열렸던 평창 평화포럼을 시작으로 주요 유산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됐고 올겨울 계획된 동계스포츠 대회와 행사들도 대부분 취소된 상황. 그동안 수아랑 반다비 캠프라든가 올림픽 유스 캠프 등 주요 사업을 많이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온라인을 올림픽 테마파크 등 평창군이 추진하는 유산 사업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비대면이라든지 또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진행하는 부분,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중점을 두고 저희가 좀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코로나라는 갑작스러운 변수에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을 계승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지난 8월 춘천 의암호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로 6명이 참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사고 이후 춘천시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 8명이 검찰에 송치되는 한편 수상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6일 춘천시 의암호 집중호우로 소양강댐까지 방류돼 물살은 빠르고 거셌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공수초섬이 떠내려갔고 춘천시 행정선과 보트가 섬을 고박하려다 전복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배 3척이 전복돼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춘천시 공무원과 경찰, 인공수초섬 민간업체 직원 등 6명이 참변을 당한 겁니다. 춘천시는 희생자들이 서로를 구하려다 사고가 났다며 의로운 희생을 기리는 나무와 추모비를 시청 앞에 세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5분께서 용감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마지막 헌신한 모습들을 이 영상에는 담겨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3달에 걸친 수사 끝에 인공수초섬의 부실한 계류에서 사고 원인을 찾았습니다. 또 책임자들이 악천후와 댐 방류 상황에서 무리한 수초섬 유실 방지 작업을 지시했고 적극적으로 작업 중지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춘천시 공무원 6명과 수초섬 업체 담당자 2명 등 8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춘천시는 수초섬 계류는 업체 책임이고 당시 철수 명령도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어 형사 책임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중요한 건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춘천시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수상 안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댐 방류 예고가 나오면 호수 위 시설물의 고박 상태를 확인하게 했고 댐 방류 상황에서는 어떤 선박도 운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방류가 시작이 되면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없게끔 사전 금지 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예방을 할 겁니다. 춘천 지역구 허영 국회의원도 댐 방류 상황에서 적절한 안전관리 규정이 없다며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댐 관리자가 방류 상황에서 안전 규정을 정하고 위험 상황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했는데 현재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법안 소위와 그다음에 상임위 논의가 이루어지고 2월 국회 때 통과되리라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고치는 외양간은 적어도 전보다는 더 튼튼해야 합니다. 막대한 희생을 치른 만큼 유가족과 시민들은 이번 사고가 더 나은 세상에 다가가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스키장, 리조트 내 음식점과 카페 등 117곳을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미비 사항이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평창의 3곳, 춘천, 원주, 태백, 정선의 각각 1곳 등 리조트 9곳의 음식점과 카페 117곳을 점검한 결과 18곳을 행정지도했습니다. 행정지도 내용은 테이블 간 1m 이상 거리 두기와 소독과 환기, 그리고 종사자 증상 확인 대장 작성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서부순환로 개통으로 기업도시와 시내권의 교통 흐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실시한 서부순환도로 개통 전후 효과 평가에 따르면 교통량 분산으로 기업도시와 농산물 도매시장 앞 청골 사거리 구간의 통행 속도는 103%가 증가했고 지체 시간은 88%가 감소했습니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8억 원가량의 운행 비용이 시간 비용을 포함한 혼잡 비용으로는 343억 원가량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산불 진화와 항공 방제 등 산림 드론 전문가 육성을 위한 공식 교육기관이 설립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산림청은 산림 현장 업무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원주 산림항공본부에 산림항공 드론 비행 훈련센터를 설립하고 임무에 맞는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 현장에서는 산불과 산사태, 병충해, 산지 관리와 숲 가꾸기 등 산림 재해와 그리고 산림 경영 전반에 드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관광 두례 지역 22곳에 강릉시와 고성군이 포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21년 관광 두례 신규 지역 22곳과 관광 두례 PD 22명을 선정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강릉과 고성 2곳이 포함됐습니다. 관광 두례는 지역 주민을 관광 두례 PD로 선발해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 특색을 지닌 주민 사업체를 창업해 육성하는 관광 정책 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606개의 주민 사업체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강릉 향교 명륜당과 동무 서무 전랑이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강릉 향교 명륜당을 보물 제2088호 그리고 동무 서무 전랑은 보물 제2089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향교 명륜당은 유교 교육 건물로 전국 향교 명륜당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누각형 건물입니다. 또 강릉 향교 동무 서무 전랑은 1963년 보물로 지정된 대성전과 한 담장에 있는 건물들로 향교 건축의 전형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민의 신종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8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15,8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회 조사 결과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2018년 22.4%에서 13.4%로 낮아진 반면 신종 감염병에 대해 불안하다는 응답은 33%에서 51.8%로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또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77.6%에서 63%로 크게 낮아졌고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 역시 5점 만점에 4.12점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스키장 인근의 소상공인들이 어제 강원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스키장 폐쇄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스키 렌탈샵 협회원 20여 명은 골프장이나 백화점 등의 영업은 허용되고 스키장만 집합이 금지됐다며 정부가 방역 실패의 비난을 스키장 폐쇄로 돌리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또 스키 렌탈샵은 스키장 폐쇄로 인한 영업 손실이 심각한 데다 집합 금지가 스키장에만 적용돼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스키장은 다음 달 3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거주 지역과 연령대 등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춘천시는 확진 환자의 개인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오늘부터 춘천 확진 환자의 거주 지역과 연령대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지금처럼 확진 환자의 번호를 부여하고 감염 흐름과 확산 정도 등의 내용을 춘천시청 홈페이지 코로나19 실시간 동향을 통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재학생들의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 합격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 최초 합격자 조사 결과 강원도에서는 민족사관고등학교 20명과 일반고와 외고 27명 등 모두 47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민족사관고 합격자 20명 가운데 강원도 출신은 한 명도 없어서 실질적인 강원도 출신 합격자는 27명에 불과합니다. 강원도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자는 지난 2015학년도 67명을 기록한 이후 2019학년도 53명 등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